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일원 습지가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는데요. 순천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과 인접한 순천시 동천하구 습지입니다. 이 일대 540여 헥타르 면적이로니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국내 람사르 습지 가운데 면적도 4번째로 넓습니다. 이번 순천시 동천하구 습지의 람사르 습지 지정은 하나의 생태축이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큽니다. 연안습지, 내륙습지, 논습지까지 포괄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도 그 사례가 없습니다. 순천시도 동천하구의 람사르 습지 지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이 늘어나 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과 현재 추진 중인 습지 복원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도 서둘러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7년이나 2018년 초에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동천하구 람사르 습지는 저어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해 848종의 야생동물과 237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천하구 람사르 습지 지정으로 순천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동문 출입구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해 아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국가정원 지정 이후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람차 승강장 한 곳을 추가 설치하고 도시숲 산책길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시설물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양만 해역의 굴체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여수 참굴 체묘 지역인 광양만 초남 황방지선의 굴 유생 출현량을 분석한 결과 내일이 굴체묘 적기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체묘는 굴 유생을 폐각에 붙이는 작업으로 여수 지역에서는 877헥타르 면적에서 매년 4만 3천 톤의 굴을 생산해 35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이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원할 경우 숙소도 제공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고 2013년 이후 3차례 공고를 낸 끝에 합격자를 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공무원들의 법률 상담이 줄을 섰습니다. 피고인 채무자가 자력이 없었다, 무자력이었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악의로 다른 곳에 처분했다라는 점이 우선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채용된 변호사는 중요 행정소송을 맡고 행정처분과 각종 사업의 사전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합니다. 신안군의 소송과 행정심판만 올해 현재까지 29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법적 분쟁은 늘어나는 상황. 위촉된 고문 변호사가 활동 중이지만 보수를 따지자면 사실상 명예직에 가깝고 행정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모두 맡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접 고문 변호사를 또 시간 약속해가지고 만나고 또 출장을 가서 또 뵙고 역시 이래야 되는데.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전남도청과 여수와 나주, 한평은 변호사를 채용했고 순천과 고흥은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번 주 광주에서 또 하나의 큰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아와 유럽 40개 나라의 문화 장관들이 모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해 지난 1996년 출범시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셈. 아셈의 문화부문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행사가 모레 수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열립니다. 폴란드와 그리스, 캄보디아 등 8개 나라는 장관들이 참석하고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11개 나라는 차관들이 오는데 현재까지는 40개국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제7차 문화장관회의의 의장국으로 나서는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무됩니다. 전당과 금남로에 오시게 되면 그런 문화의 담론의 장과 또 각종 문화 행사들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문화와 창조 경제입니다. 앞서 세계 각국의 문화 고위급 인사들은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 다양성 확대 등을 의제로 논의해왔습니다. 오는 23일 본회의와 특별 발표 때 한국 창조산업의 발전과 그 적용 사례가 회원국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행사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유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광주가 문화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전남 지역에 11곳의 재난안전 체험시설이 문을 열 전망입니다. 전남에는 현재 강진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순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담양 후남안전체험교육장 등 5곳이 운영 중이며 전라남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민해양안전관을 비롯해 무안해상안전체험관 등을 추가 설립해 모두 16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5천 산단을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산단으로 선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 산단 공모에 5천 산단을 대상지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산단은 20년 이상 된 산단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도로,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와 기반시설을 정부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쯤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벌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18세 이상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시민 가운데 정보화 분야, 환경 정화, 서비스 지원 등에 24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까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근로자는 연령별로 주 15시간에서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대전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곳곳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이 20에서 60,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지방으로도 5에서 20mm가량 내리겠고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